달래고 날 놨던가 거짓하냐 님이 알제 속만 타면 누가 어떤 놈은 팔자 좋아 장가 한 번 잘도 가는데 몹쓸 놈이요 내 팔자 진짜 조관우 씨한테 왜 레전드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킹의 또 한 번 반가운 얼굴, 또 한 번의 명곡 무대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선사가 됐어요. 그렇죠. 이 조관우 씨가 나훈아 씨의 엄해를 불렀는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나훈아 씨 노래는 누가 불러도 나훈아 노래지 이게 표가 나는데 정말 조관우 씨 노래 같잖아요.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시켰는데 조관우 씨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조통달씨고 맞아요. 조관우 씨도 득음한 가수잖아요. 네. 이 무대를 두고 남진 씨가 얘기를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무대다. 앞으로도 이 명곡 좋은 무대 많이 선물해주면 좋겠다. 혼이 담긴 국악을 잘 접목시켰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 조통달 씨와 내가 남진 씨가 인연이 있다. 그래서 조관우 네가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7살 때 조관우 씨 7살 때 아버지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했었다. 이런 또 우리가 깨알 같은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던 보이스킹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의 조관우 씨를 만든 건 정말 국악의 피, 국악인의 피, 소리꾼의 피가 정말 흐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 조통달 씨는 정작 아들이 가수 되는 걸 극렬히 반대를 하셨대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메고 다니는 기타를 다 부술 정도셨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우리 조관우 씨가 이 가성이 굉장히 감미롭잖아요. 그런데 너의 목소리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이고. 남자답지 않다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1집 발매한 이후에 콘서트를 열고 부모님을 모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 가성으로도 득음이 되는구나 라면서 아들을 가수로 인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조관우 씨의 이 명곡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우 씨 94년에 저 늪이라는 노래 나왔을 때 어떻게 남자가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약간 이게 멜로디 약간 중독성이 굉장히 그렇죠, 강했어요. 네. 근데 저기에서 홈런을 치고 이 집에 아까 이제 그 리메이크 앨범에서 우리 꽃밭에서 맞아요. 또 네 몸 먼 곳에 이런 게 또 완전히 메가히트를 쳤고요. 네. 그 뒤로 이제 3집, 4집까지 지금 조관우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한 집당 100만 장 이상씩 팔았대요. 그래서 전성기 시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당시 수준에 한 달에 10억 원 넘게 번 적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래는 알려졌는데 당시에 조관우가 어떻게 생겼지? 한동안은요. 얼굴 없는 가수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는 곡마다 히트를 잇따라 쳐서 정말로 조관우 이름을 정말 널리 알리게 됐는데 그런데 성공의 뒤에는 늘 그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잡한 일과 좀 억울한 일과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게 구하나다
와가지고 안면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에 폴립이 생기면서 거의 이제 목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됐다가 이제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는데 이게 망가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2011년에 한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때 굉장히 무리하게 목을 쓰면서 성대가 결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한동안 쉬고 있는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지인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아이고. 15억의 빚더미에 오르게 돼요. 사실 1993년에 결혼해서 10년 만에 첫 번째 이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15억 빚더미에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혼을 겪게 됐어요. 아이고. 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참담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도 없어서 떠돌이 생활까지 세상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이 힘겨움에 구원하사가 와서 안면 마비까지 왔었다. 이런 네. 당시에 참담한 심정을 아이고. 고백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심정으로 버틴답니다. 그 심정, 아마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 아닐까 싶어요. 먼저 지름길로 가려는 생각 말고요. 뚜벅뚜벅 가는 그 자세 정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